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수학은 뭐다?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쌉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보죠.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다항식의 곱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다항식끼리 뭐 하겠다? 곱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에는 굳이 뭐 유형을 우리가 한번 나눠본다면 세 가지 유형, 즉 세 가지 종류의 다항식의 곱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형태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에는 첫 번째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두 번째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세 번째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법칙이 새로 배우시는 게 아니고 이미 중학교 때 배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수법칙이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배법칙, 즉 전개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수법칙이라는 녀석하고 지수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 요 정도 얘네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혹시라도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몇 개 문제들을 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법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밑이 같은데 곱하면 지수를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다? 더해줄 수 있다. 그래서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 플러스 N제곱이다. 그 다음에 나눠주면 빼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빼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또 N제곱을 거듭해서 곱한다면 우리가 A의 MN제곱이다. 두 개 M과 N을 곱해서 MN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 곱하기 B의 N제곱을 해주면 가로가 N개 곱해지는 거니까 A의 N제곱, B의 N제곱 분배가 되더라. 그 다음에 뭐 얘랑 똑같은 얘기인데 A분의 B 분수 N제곱 해주면 가로가 N개 곱해지는 거니까 분모 분자가 N개가 또 이렇게 곱해지겠지요.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이 지수법칙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미 중학교 때 하신 거고요. 얘는 반드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 계산이라고 이제 고등부에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지수법칙의 중요성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학년에 올라가셔도 계속 다루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거듭제곱근에서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 지수의 확장, 그 다음에 지수의 성질, 지수의 함수,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허벌나게 많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가서도 여러분들이 미분적분 배우시고 대상 함수를 지수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미분 적분까지도 나중에 계속 다루시게 될 내용이에요. 얘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나중에 공부하신다. 그러니 엄청나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지수법칙에 사용되는 이 지수잖아. 요 자리를 지수, 얘를 A를 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수라고 하는 녀석의 MN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MN의 수범주는 자연수. 언제? 중학교 때 이제 자연수 범위에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부에 올라오시면 이제 고등부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등부에서는 이 지수가 자연수밖에 못와. 중학교 때는 1, 2, 3, 4, 5, 6.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정수도 오고 유리수, 무리수,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오냐면 실수까지 확장합니다. 결론은 고등부에서는 양의 실수, 음의 실수, 0 이런 것들이 지수에 다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거는 이 나눗셈, 밑이 같은데 나눠주는 요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 때는 해당되는 m과 n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 게 더 크면 그대로 이렇게 써주고요. 즉 결과가 양수가 나오겠죠. 뒤에 게 더 크면 결과의 부호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리를 바꿔서 역수를 해준다라는 이런 계산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개가 지수가 같을 수 있죠. 근데 밑이 같고 지수도 같으면 같은 수를 나누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야? 무조건 같은 수를 나누면 1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등과정에서는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라 뭐가? 실수까지 어차피 나중에 확장을 하시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수에 0이라는 수가 오면 0승이 이렇게 온 거예요. 0제곱이. 어떤 수에 0제곱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의 결과는 얼마다? 1이라는 거를 많이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수가 올 수도 있죠. 두 개를 뺐는데 뒤에 게 커서 음수가 왔다. 만약에 마이너스 뭐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스는 뭐를 만들더라? 역수를 만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계산이 좀 편해집니다. 고등부에서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잠깐 보면 뭐 이런 얘기잖아. 2의 2승에 나누기 뭐를 했어? 2의 2승 밑도 같고 지수도 같아. 나누면 결과는 당연히 1인 거지. 근데 지수 법칙을 쓰면 밑이 같으면 지수를 빼준다며. 그럼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수의 0승은 우리가 1이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의 0승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앞으로 약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도 예를 들어서 2의 2승에 나누기 2의 뭐 예를 들어서 뭐 4승 할까요? 4승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얘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가 돼서 이러한 계산이 되잖아. 2의 2승에 2의 4승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분 처리해주면 2의 제곱 즉 4분의 1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2 빼기 4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 지수의 음수가 오면 뭐를 만든다고? 역수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결국은 4분의 1이 되더라. 요거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 정리를 최종 정리는 기본 지수법칙 한 개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자유자재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러면 좋겠죠. 이렇게 하시고 지수에 이제 뭐가 올 수가 있어.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까지도 어차피 확장해서 외우시기 때문에 일단은 0승이 오면 0제곱이 오면 우리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기억하시고 마이너스 승이 오게 되면 마이너스는 뭐를 만든다? 역수를 만든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수 x가 있는데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x의 세제곱 분의 1로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지수법칙.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한 지수법칙 분배법칙인데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뭐 뿅뿅 해가지고 분배해서 곱하시면 되는 거죠. 즉 분배법칙은 다른 말로 이제 전개죠. 전개. 분배법칙은 전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 대부분이 뭐 잘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뭐 z가 이렇게 있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안에 하나의 항 뒤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가로에 각 항에 이렇게 분배가 돼서 곱해진다. 그래서 그거의 결과는 ax, ay, az 그 다음에 bx,
by, bz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가로인 경우 그 가로가 다항식이어서 각 항이 뒤에 있는 가로의 각 항에 하나씩이 곱해지면서 우리가 뭐가 되더라? 분배가 되더라. 즉 전개, 이게 이제 전개고요. 그 다음에 전개된 걸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걸 전개, 분배에 의해서 전개, 다시 반대로 가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중학교 때 하셨죠? 이 인수분해 하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곱셈 공식 끝나고 이제 다항식 곱셈 끝나고 저 뒤에서 인수분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만 한 거고요. 이러한 기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세 가지 유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들을 몇 개. 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형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해당되는 녀석을 이제 곱해줄 때 가로를 먼저 거듭제곱이 되고 있는 이 가로를 먼저 풀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지수법칙에 뭐가 적용이 되는 거야? 요 녀석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로가 두 번, 즉 분배가 돼서 해당되는 녀석 4가 될 거고요. A의 제곱, B의 2, 4, 4제곱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가로를 풀어서 뒤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A의 제곱 B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요 안에서 그대로 수는 수끼리 같은 문자는 문자 끼리끼리 해서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A제곱 A제곱 A의 밑이 같았는데 곱하면 지수를 더한다. 그 다음에 B 4개 B 1개 그래서 B의 5승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보죠. A의 2승에 3승이니까 6승, 그 다음에 3, 3은 9, 그 다음에 C의 3승 곱하기 B의 3승, C의 6승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그래서 A의 4승에 C의 4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게 지금 이 녀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가로로.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눠주시면 일단은 앞부분 요 부분서부터 처리를 하시면 A 6승하고 지금 없죠. 뒤에 일단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나누기니까 A 6 빼기 4 얘가 맞겠죠. 그 다음은 B가 여기 두 군데 있죠. B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곱셈이니까 더해줘야 되니까 9 더하기 3 뭐 이런 얘기고 CC 여기 있죠. C에 곱셈이니까 더해줘야 될 것이고 C가 여기 있는데 나눗셈이니까 빼줘야겠죠.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시면 결과는 A의 2승, B의 12승, C의 5승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 잡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항식은 분배법칙에 의해서 각 가로에 있는 다항식 각 항과 뒤에 있는 가로의 각 항이 하나씩이 각자의 항끼리 이렇게 분배하시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각 항이 다른 다항식의 각 항에 한 번씩 이렇게 곱해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대로 하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2x 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마는 뿔되죠. 4xy 제곱 마지막 세 번째 항 출발합니다. 그러면 3xy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 앞에 있는 지금 가로가 항이 3개 뒤에 있는 가로가 항이 2개 3, 2, 6 경우의 수는 6개의 항이 전개가 될 거고 그 6개의 항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안에서 동류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셔야지 맞겠죠. 자, 그래서 동류항을 좀 찾아봤더니 x제곱 y 여기가 얘네 2개가 동류항이 되겠네요. 동류항. 그래서 얘네들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뭐 동류항이 지금 없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x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4 x 제곱 y 나머지 그대로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류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보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개념원리 필수예제 3번에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데 얘를 다 뭐 했을 때 전개했을 때 x 3승의 개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x 3승의 개수. 그러면 얘는 전개의 성질을 출제자가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여러분들 전개했을 때 x 몇 차, 지금 x 3차항의 개수는 얼마냐, 모의고사라든가 내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전개의 성질을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가로가 되어 있는데 x 3승의 개수라는 건 우리가 전개라는 거 성질이 지금 가로와 뭐가 곱해지고 있니? 가로가 곱해지고 있잖아. 가로와 가로가 이렇게 가로가 몇 개 곱해지고 있어? 2개가 곱해지고 있는데 해당되는 우리가 전개라고 하는 녀석이 뭐 여기가 땡땡땡이 이렇게 뭐 땡땡땡이 땡땡인데 각 항에 몇 개가 우리가 가로 안에서 한 개의 항과 또 다른 가로에서 한 개의 항이 뭐해지게 돼 있어요? 곱해져서 해당되는 뭐를 이룬다? 전개했을 때 각 항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한 개씩이 나와서 곱해지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몇 차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3차항의 개수만 알고 싶다는 얘기니까 그러한 성질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 가로에서 지금 항이 몇 개 있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4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서 즉 전체에 최초의 각 항들이 곱해져서 전개되는 거는 4개 경우의 수 생각해 보시면 곱하시면 되겠죠. 16개의 항이 나올 텐데 그 중에 x3승의 개수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최초에 이 가로에서 하나씩이니까 얘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줄 텐데 얘서부터 생각하면 3차항이 될 수 있는 건 뭐랑 얘랑 이렇게 3차항이잖아. 3차항만 되는 녀석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다 전개하시는 게 아니라 16개 항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3차항만 끄집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x3승에 뭐가 있을 거야? 잡힐 거 아니니? 개수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얘가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서 x1차항이죠. 1차와 여기 몇 차가 곱해져야 3차가 되니? 2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3x랑 1차와 2차가 곱해져서 몇 차? 3차가 될 테니까 3, 4, 12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럼 2차에 여기는 몇 차? 1차가 곱해져야 되겠죠. 1차가 이렇게 그래서 2,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랑은 상수항하고 곱해져야 되니까 4, 3, 10이다. 이렇게 하면 x3차항의 개수가 동류항 계산이 되면서 3차항의 최종적인 개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시면 더하면 얼마냐? 24에다가 33입니까? 그래서 계산의 결과는 33x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개수는 뭐가? 33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죠. 다음 문제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했는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이 얼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뿅뿅뿅뿅뿅뿅 다 전개를 해가지고 얘를 전개했을 때 뭐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의 총합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 자체도 좀 정형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을 뭐 여러 가지 다항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해서 전개한 다항식 이게 전개한 다항식이죠. 그 결과가 요런 모델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얼마를 대입한다? 개수들의 총합이 얼마냐라고 하면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얘네들이 x에 1을 대입하면 전부 다 뭐만 남아요? 얘는 남는 건 an제곱 an 마이너스 1 해서 a1, a0까지 결국 뭐만 남는다는 거야? 개수들만 쭉 남겠죠. x1을 대입하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자가 많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가 가로 곱하기 가로인데 ax 플러스 b 뭐 cx 플러스 d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야. x에 관한 변수를 x로 놓고 얘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고 하면, 즉 얘를 전개하면 뿅뿅뿅뿅 이렇게 간단한 얘인데 acx 제곱 플러스 adx 그 다음에 bcx 더하기 bd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다항식의 곱을 전개를 했을 때 이게 전개식이잖아요. 이 전개식에다가 어쨌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의 x에 대한 개수는 뭔 거야? ac, ad, bc, bd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가만히 봤더니 x에 얼마를 대입하면, 그죠? x에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x에 얼마를 대입해?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얘가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들만 1을 대입하면 어차피 노란색 개수들만 딱 합이 되겠죠. 개수들의 총합이 되잖아. 이런 얘기라고. 느낌이 좋으니? 그러니까 여기 전개한식이 아니라 최초에 주어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다가 그냥 1을 이렇게 대입해줘도 어차피 개수들만의 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문제도 내가 이렇게 전부 일일이 전개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성질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요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x에 1을 대입해주면 그대로 그 값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개수들의 총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바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1을 대입하면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모델이니까 얘네들을 계산해서 곱하시면 자연스럽게 개수들의 총합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 다음 문제 하나, 요 문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맨 아래 문제 하나 더 있는데 얘까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개수들의 총합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개수들의 총합인데 상수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개수들의 총합을 얘기를 해주면 그러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문제에서는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더라? 1을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이 되더라 라는 거를 지금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되고 있는데 해당되는 예를 뭐해서 전개해서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K값은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배웠듯이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1이라는 건 결국 이 성질이 뭔 거니? 1이라는 건 어떤 수에 1을 곱해봐야 크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잖아. 그런데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게 가로 곱하기 가로에서 각 항이 곱해지는 거니까 변수 x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변수 x라는 녀석의 개수들끼리만 곱해질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에도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더라? 1을 대입해서 그 대입한 결과가 개수들의 총합인데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18이 되잖아. 그러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1은 2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도 1을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얼마야? 4k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고 그 결과가 개수들의 총합인데 걔가 얼마라고 문제 줬어?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줬으니까 끝났네요. 그래서 k에 관한 뭐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5k가 이렇게 되는 거고 2로 나눠주시면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5k가 넘어가면 k는 얼마면 되는 거예요? k는 그러므로 2가 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k에 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그래서 개수들의 총합은 해당되는 변수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어서 1이라는 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개수들끼리만 분배가 돼서 결국 개수들의 총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다항식의 곱셈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